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미나입니다. 이번 논문은 Judging LLM as a Judge with Empty Bench and Chatbot Arena라는 논문입니다. 도움을 주신 자연어 처리팀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23년 유립스 학회의 데이터셋 및 벤치마크 트랙에 채택이 되었으며 LLM 성능 평가를 위한 Empty Bench 프레임워크와 챗봇 아레나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주로 다양한 쿼리와 상황에서 LLM을 평가하고 인간의 선호 데이터와 특정 벤치마크를 통해 평가 기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지 LLM이 필요한 이유, MT벤치와 챗봇 아레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저지 LLM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 공개되어 있는 저지 LLM을 실제 데이터셋에서 활용해보는 코드 설명과 프롬프트 작성법, 그리고 이 논문은 1800회가 인용된 논문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전된 논문 그리고 이를 활용한 관련 논문에 대해 가볍게 리뷰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LLM이 발전하면서 LLM의 능력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이전의 채팅 모델보다 훨씬 더 사용자에게 선호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LLM의 성능 향상이 기존에 제시된 벤치마크에서는 큰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 강조한 점은 기존의 벤치마크는 인간의 선호도를 충분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LLM을 저지로 사용하여서 더 개방형 질문에 더 대한 평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벤치마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벤치마크는 LLM이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짧고 구체적인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거나 그라운드 트루스가 존재하여 수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대화 어플리케이션에서 LLM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확장을 위해서 인간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개발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MT 벤치입니다. 80개의 고품질 질문으로 이루어진 다중턴 데이터셋입니다. 이 질문들은 8가지 카테고리에 걸쳐 있으며 LLM의 핵심 역량인 멀티턴 대화와 지시사항을 따르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MT 벤치에서 사용한 질문 예시로 각 카테고리별 멀티턴 질문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셋은 챗봇 아레나입니다. 이것은 데이터셋이라기보다는 플랫폼에 가까운데요. 이 아레나는 크라우드 소싱 배틀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두 개의 미지의 LLM과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더 나은 모델을 사진과 같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람이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 사람이 투표할 때까지는 모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리 정의된 질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질문을 하고 두 LLM이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사용 사례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MT벤치와 챗봇 아레나에서 많은 양의 인간 피드백을 수집하여 LLM에서 저지와 인간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저지 LLM은 두 모델의 답변을 비교하거나 정확성이나 관련성과 같은 속성에 대해 직접 채점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단일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근접한 유연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한 가이드라인대로 유연하게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저지 LLM이 평가하려는 LLM보다 성능이 무조건 뛰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더 어려운 작업이지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고 집중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저지 LLM을 구성하는 3가지 유형을 제시합니다. 이 3가지 유형은 독립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구현이 가능합니다. 한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Pairwise Comparison입니다. 저지 LLM이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하게끔 하는 유형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 두 개의 답변이 주어지면 더 나은 답변을 선택하거나 무승부를 선언하는 단순한 임무입니다. 아래는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이 경우는 비교할 모델의 수가 증가하면 이제 쌍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싱글 앤서 그레이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답변에 대해 직접 점수를 부여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선 유형과 달리 페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는 좀 더 적을 수 있을 테지만 특정 쌍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예시 프롬프트에서는
이 레이팅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라는 범위만 제한을 했지만 더 자세하고 명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각 점수별로 답변의 특징을 넣어주면 더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채점 과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참조 솔루션을 같이 주는 것입니다. 이 프롬프트의 예시는 pairwise comparison과 결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티턴 질문을 주게 되면은 대화의 결과를 보고 미지의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하는 식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저지 LLM의 구성은 각 유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려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방식을 선택해서 평가 방법을 정의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저자는 저지 LLM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그리먼트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그리먼트는 서로 다른 평가자의 판단이 일치하는 확률로 정의했으며 랜덤하게 고른 특정 질문에 대해서 둘의 평가자가 동일한 결정을 내릴 확률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4를 저지 LLM 모델로 사용하여서 pairwise comparison 방법과 싱글 앤서 그레이딩 방법으로 평가를 했을 때 두 유형 모두 인간 평가자의 평가와 매우 높은 일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서 표 S1은 동점, 비동점,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답변은 모두 동점으로 처리를 해서 결국 모든 투표를 포함한 결과를 나타낸 값이고 S2 같은 경우에는 비동점 투표만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S2에서 GPT-4와 인간 간의 어그리먼트가 인간과 인간 간의 어그리먼트인 81%보다 더 높은 결과인 85%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흥미로웠던 점은 인간의 선택이 GPT-4의 판단과 다를 때 GPT-4의 판단을 인간들에게 제시하고 이것이 타당한지를 물었을 때 인간들은 서로 다른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75%의 경우 GPT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았고 34%의 경우는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데까지도 동의를 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 LLM들의 윈레이트 곡선을 휴먼 평가자들이 판단한 윈레이트 곡선과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 GPT-4가 휴먼 평가자들의 곡선과 가장 유사한 것을 보였습니다. 이 저지 LLM은 확장 가능한 벤치마크와 빠른 반복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점수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가한 이유도 설명을 해준다는 게 장점이지만 바이어스도 존재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포지션 바이어스로 위치 편향입니다. 저지 LLM은 프롬프트 내 출력의 위치에 따라서 더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편향이 존재하며 실제로 첫 번째 모델의 결과가 좋다고 평가를 해놓고 모델의 앞뒤 위치만 바꿔서 다시 평가를 요청하자 다른 모델의 결과가 좋다고 평가하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답변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로 많은 모델에서 두 개의 답변 중 첫 번째 답변을 선호했으며 이 편향의 원인으로는 훈련 데이터에서 비롯되었거나 아니면 캐주얼 트랜스포머의 좌에서 우로 읽는 구조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논문에서 밝히진 않았고 향후 논문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장황하고 긴 응답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모델의 답변 리스트를 만들고 GPT-4를 통해서 해당 리스트를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만들도록 요청을 하고 실제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진 않고 원래 리스트를 다시 표현을 해서 그 앞부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길게 답변을 생성하고 평가하도록 실험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GPT는 성공적으로 공격에 방어를 했지만 GPT를 제외한 다른 모델들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반복된 리스트의 공격을 방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셀프 이낸스먼트 바이어스입니다. 이것은 저지 LLM은 자신이 생성한 답변을 더 유리하게 평가한다는 편향입니다. 여기서 GPT-4와 클로드 버전 1은 자신이 생성한 결과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했지만 GPT 3.5는 자신을 좀 더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수학과 추론 문제를 채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문제를 채점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는 해결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위치 편향과 같은 경우에는 모델 출력의 위치를 프롬프트 내에서 무작위로 바꾸고 각기 다른 위치에서 점수의 평균을 구해서 위치 편향을 보완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퓨샷 저지로 몇 가지 평가 예시를 넣어주며 내부의 점수를 매기는 메커니즘을 보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장황한 응답에 대해서는 GPT-4는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따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셀프 이낸스먼트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여러 모델들을 저지로 두어서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체인 오브 토트와 레퍼런스 가이디드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평가 과정에서 저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정답을 프롬프트로 제공해주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새로운 벤치마크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저지 LLM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지 LLM을 어떻게 사용해보면 좋을지 간단한 실습 코드로 논문을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깅페이스에 저지 LLM에 대한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MT 벤치랑 챗봇 아레나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지만 허깅페이스는 사용자가 맞춤형 평가 모델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제공하여서 모델의 특정 성능을 평가하고 필요에 맞는 평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시 튜토리얼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의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지 LLM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미 모델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결과가 있고 사람이 해당 결과를 평가하여서 스코어를 주거나 또는 둘 중에 더 나은 모델을 평가하는 라벨링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다면 저지 LLM의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프롬프트는 라벨링 해둔 휴면 평가자의 평가 결과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지 계산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프롬프트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신뢰성이 있을 정도로 올랐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저지 LLM을 디플로이 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결국 테스트 데이터셋과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키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허깅페이스에 나와 있는 예시 코드에서는 피드백 QA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그 예시를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모델에 답변이 있고 이 데이터셋에는 2명의 휴먼 평가자가 피드백을 각각 남긴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많은 양의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고 약 30개의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로도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밸류에이션 프롬프트 예시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작성은 여전히 어렵고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깅페이스에 올라온 예시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코어를 1부터 4까지 주라는 것과 각각의 스코어가 의미하는 정도를 자세하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저지 LLM을 모델로는 미스트랄 8B 모델을 썼고 인간 평가와 피어슨 상관관계 점수를 계산을 해서 프롬프트 최적화를 시키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지 LLM을 활용한 논문 2편을 가볍게 소개한 뒤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24년 7월에 어셉된 논문으로 Self Improvement Alignment with LLM as a Meta Judge입니다. 이 논문은 LLM이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된 메타 저지 모델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응답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갖추어 더 나은 응답을 생성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모델의 응답 생성 능력뿐만 아니라 판단 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LLM이 3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액터로 응답을 생성하는 역할, 두 번째는 저지로 응답을 평가하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 저지로 저지의 평가를 평가하는 역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요 특징은 인간의 감독 없이 자체 개선할 수 있다는 것과 LLM 판단 능력 향상, 그리고 메타 저지의 역할을 통해서 모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상 해킹과 같은 문제를 방지했다고 합니다. 저지 LLM의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따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액터 데이터 크리에이션에서는 액터 모델인 MT는 프롬프트 X에 대해서 여러 개의 Y 응답을 생성을 하고 저지 LLM 모델이 응답을 평가를 해서 선호하는 쌍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저지 데이터 크리에이션에서는 저지 모델 MT가 응답 Y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내면 메타 저지 MT는 평가들을 랭킹을 세워서 가장 더 나은 쌍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액터 저지 데이터를 통해서 DPO 훈련을 수행을 하면서 더 나은 성능인 MT+1을 생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메타 리워딩 능력이 GPT-4와 가깝게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인간 평가와의 상관관계 역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으로는 역시 2024년 7월에 어셉된 논문입니다. Route LLM Learning to Route LLMs with Preference Data라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큰 모델이 응답하는 것 대신 작은 모델로 커버를 하고 또 난이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모델이 응답함으로써 답변 능력과 비용을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추론 과정에서 더 강력한 LLM과 더 약한 LLM 중에 하나를 동적으로 선택하는 효율적인 라우터 모델을 제안하고 그 결과로는 두 개의 벤치마크에서 응답 품질은 유지한 채로 비용을 2배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챗봇 아레나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라우터를 학습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GPT-4의 성능의 95%를 달성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지 LLM 논문은 새로운 벤치마크인 MT 벤치와 챗봇 아레나 그리고 저지 LLM의 구성을 새롭게 제안을 함으로써 많은 논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